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어머니도 놀라셨죠? 네. 사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요 자료하고 요거 잡았다 수능, 요거 잠깐만 보시면 자료 들어가 있죠? 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올해 수능의 특징 3가지, 그리고 내년에 수능의 방향성,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능의 특징은요, 6월 발표가 났어요. 킬러 문제 하나도 없애겠다고.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프 문제나 과학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6월보다 1등급 컷이 엄매 같은 경우에는 7점이 떨어졌고요. 그쵸? 그리고 화작 같은 경우에도 5점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킬러 문제가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문제가 어려워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왜 그게 어려워졌냐? 여기 4페이지, 저희 자료 4페이지 보실래요? 4페이지 보시면 학생들이 이번에 학생들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1번부터 17번까지가 독서였고 18번부터 34번이 문학, 35번부터 45번까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선택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엄매하고 화작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중요한 건 학생들이 8시 40분에 수능이 딱 시작됐을 때 1번부터 17번을 먼저 푼 요 순서대로, 번호 순서대로 푼 학생들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30%가 안 돼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이 파트, 3파트 중에서 시간을 투자했을 때 내가 다 맞을 수 있는 파트는 문학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문학은 학습을 하면 단시간 내에도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고, 그리고 1, 2등급 학생의 특징들은 문학은 17문제 중에 이 17문제를 학원에서 모의고사로 한 5번 보죠. 1등급 나온 학생들은 5번 다 맞아요, 문학을. 거의 대부분 문학을 틀린 학생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딱 고개를 3번 들고 시간을 보게 되는데, 요 문학을 딱 풀었을 때 9시 보통 5분 정도 돼야지 시간 내에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 안배가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점수도 내가 오류 없이 내가 예측한 점수가 맞을 수 있는 파트가 문학인 거예요. 근데 이 문학, 이번에 EBS 반영 비율 정확히 50%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50대 50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전소설 김원전이 있어요. 그쵸? 이게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됐는데, 날짜를 보시면 11월 13일 제가 벼락치기 특강, 즉 월요일에 수업을 했어요, 이거를. 그리고 요 소설이 그대로 수능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김종길의 문이라는, 자, 현대시가 나왔는데 이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사이트에다 올렸어요. 요거 이 시 보신 분 있는 분 100명 중에 1명도 없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거, EBS에 언급조차 안 된 거, 그리고 또 하나 시중 교재나 참고서나,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통 보지 못한 아예 낯선 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50대 5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급별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어머니들 보시면 알겠지만 저 4번을 했어요. 그쵸? 이거는 100% 나온다고 예측이 가능한 작품이고, 이게 EBS 작품이에요. 그러면 여기 현대시가 김종길의 문이 가로 나왔고요. 전급별에 가지가 담을 넘을 때가 나로 나왔어요. 그러면 50대 50이 딱 맞죠? 네. 그 다음에 자, 밑에 현대소설 보시면 골목 안이라고 박태원의 소설이 나왔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없죠? 맞아요. 선생님들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리고 국문과 전공한 사람들도 이 소설이 있었나 싶은 소설이에요. 아예 EBS 반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 뒤에 보시면 일동장유가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진짜. 과정 조금 더 붙여서. 이거는 올해 수능에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학생들하고 수능 전주까지 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자, 화엄구곡이라는 게 고전시가였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없어요. 그쵸? 그러면 올해 수능의 특징은요, 자, 50%는 EBS의 작품을
충실하게 반영했고 이건 내년도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학원에서 모든 강사들이 이렇게 50%다 찍어줬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일단 여기에 김정인 국어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력,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웬만한 쉽게 얘기해서 현대시가 EBS하고 우리가 교과서 작품까지 합쳐서 보통 한 200편 정도 들어가 있어요. 200편 중에 요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요렇게 해서 200편 중에 하나 찍어서 하기는 진짜 힘든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학생들이 이 작품을 저한테 그리고 학원에서 반복해서 배웠다 하더라도 올해 문제가 됐거든요. 선택지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을 때 작년 수능이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는 선택지를 이렇게 놓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이렇게 세 군데를 답의 기준으로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 수능은 선택지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맞아요. 근데 여기가 틀려요. 그리고 얘도 맞았고 여기도 맞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텍스트, 작품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일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도 맞았고 얘도 맞았는데 이 두 개가 인과성이 없어요. 선택지가 전부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학에서 훈련이 정말 잘 된 학생들 제외하고는 이렇게 문학을 딱 풀었을 때 학생들이 고개를 딱 돌아보니까 10시 10분이 된 거예요. 학생들한테 5분은요 엄청 큰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렇게 딱 10분이 넘어가죠. 그럼 학생들 심장이 2배로 빨리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1교시 때문에 2교시, 2교시 때문에 3교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올해 수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자, 킬러 문제는 없었지만 학생들이 정말 촘촘하게 지문하고 선택지를 계속 1대1로 비교해서 봐야 되고 중요한 건 자, 올해 수능에 나왔던 선택지예요. 보세요. 찬란한 아침이 찾아오고 어둠은 지나갔다. 뭐 이런 시가 나와요. 그러면 선택지에 이렇게 나왔어요. 색채 대조를 통해서 주제를 선명하게. 이 색채 제도가 여기에 대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둠이 몰려가고 찬란한 아침이 온다. 색채 대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게 모호하게 낸 거예요. 색채는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어둠과 밝음은 명암의 대조지 색채의 대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지가 전부 다 정확한 문학 개념어가 완벽하게 학습이 돼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교과 과정 그리고 또 하나 기본에 충실한 시험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학생들이 아주 꼼꼼하게 촘촘하게 용어 개념부터 문제 푸는 해법까지 체화되지 않은 학생들은 여기서부터 오류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 2학년 때 모의고사 또는 내신 성적이 국어 성적이 90점을 넘었다 아니면 1, 2등급이 나온다 이런 학생들은 이런 시험에서 이런 시험이 완벽하게 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요 문학을 담았던 학생들도 두세 개를 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엄청 많이 걸렸고 또 하나 이제 이거를 끝내면 학생들이 독서로 들어가요. 이번 독서의 가장 큰 특징은 EBS 지문이 거의 100% 반영됐어요.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 지문을 기억하고 있냐? 기억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 EBS에 교재가 2권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수특하고 수능 완성 2권 나왔는데 독서 지문이 120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120개 중에서 3 지문이 유사하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복사해 놓은 것이 똑같이 들어가 있냐? 그렇지 않았어요. 보통은 50% 플러스 50% 쉽게 얘기해서 지문의 2분의 1은 변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처음 보는 지문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 지문에 작년까지만 해도요. 그래프 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 그리고 전문적인 그래도 이과면 이과, 문과면 문과 학생들한테 유리한 과학 지문이나 또는 인문 지문이나 사회 지문에서 특히 경제 지문은 이과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취약한 파트였어요. 근데 이런 게 다 사라졌어요. 물론 과학 파트 나왔고 인문, 사회 다 나왔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공통과학, 공통사회 수준이죠. 그래서 지문이 어렵진 않았어요. 대신 뭐가 어려웠을까요?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선택지가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했는데 문제 풀기 위해서는 지문을 다시 봐야 되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A가 아니라 B, A보다 B. 이게 극단적인 얘기예요. A뿐만 아니라 B 이렇게 나와요. 이런 정보가 가득하니까 보세요. 자, 선택지에 이렇게 나와요. A뿐만 아니라 B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A보다 B가 그러한 특징을 더 많이 갖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A뿐만 아니라 B인데 어떤 게 더 그러한 특징을 많이 가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선택지는 그렇게 나와버려요. 그럼 학생들은 내가 이거 읽고 문제 풀 때는 이미 시간이 2, 3분 지난 후예요. 머릿속에서 이게 정확히 기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오답률도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학습하는 방법, 즉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이런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 방향성을 첫 번째 저희가 예비고일 때부터 말씀드린 게 어떤 작품이 나와서 내가 이 작품을 열심히 필기하고 노트에 정리하고 그거 하나도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우리가 3학년 돼서 보는 작품 중에 50%는 분명히 나오게 돼 있고 학원 조금 웬만큼 다니는 학생들은 그게 뭐가 나올지 학원에서 예측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작품이 나왔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첫 번째 정확한 문학, 개념어나 문제, 유형에 대한 해법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면 변수가 가장 큰 수능이 됐어요. 작년까지는 변수가 크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1등급 맞던 학생, 100점 맞던 학생들은 그대로 100점 1등급 나오는 거고 2등급 나온 학생들은 2등급 내에서 움직이는 게 거의 70, 80%였는데 올해 수능은 1등급 학생이 2등급으로 2등급 학생이 3등급으로 떨어지는 비중이 작년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큰 수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학 개념어가 완벽하게 학습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이게 올해 수능에도 나오고 국어에서 맨날 나오는 문학 개념어예요. 그러면 감탄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2학년들이 있어요. 그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영탄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느낌표가 있거나 서리법, 당연한 걸 질문의 형태로 그리고 감탄사, 아름답구나 신비롭구나 이런 식으로 감탄형, 종결, 어미 이렇게 넷 중에 하나만 쓰이면 영탄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영탄이라는 선택지, 답의 키워드를 딱 찾았을 때, 밑줄 그었을 때 0.1초 내에 내 머릿속에서 이 네 개가 떠오르고 이 네 가지 중에 여기 주어진 작품, 지문에 얘가 쓰였는지 가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올해 그리고 우리가 내년 대비하는 수능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고요. 그리고 올해 특징적인 게 이 언매하고 화작이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 예, 그래서 이거예요. 제가 학생들이 화작하는 학생들은 화작을 따로 학원에서 수업을 듣나요?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언매에서 문법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1, 2학년 때 문법의 기초를 조금 다져놓은 학생들이 문법을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화작이요.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문제 유형에 대한 해법을 빨리빨리 적용하지 못하면 20분이 넘어버리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버렸어요. 화작도 어려워졌고 문법은 더 어려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학년 올라가는 학생 중에서 내가 1, 2학년 때 문법을 전혀 하지 않았고 문법 점수가 안 좋다. 그러면 화작에서 언매로 옮기긴 굉장히 힘들고요. 지금은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이라면 그리고 언매를 생각하다가 언매가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화작으로 바꾸겠다. 그거는 가능해요. 그거는 가능하지만 이 화작을 조금 더 꼼꼼하게 문제 유형에 맞는 해법을 적용해서 시간 내에 푸는 이 시간이라는 게 얘는 11분밖에 할당이 안 되는 파트예요. 근데 이 11분이 15분, 20분 넘어가 버리니까 다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총 결론은 올해 50만 명이 봤는데 50만 명이 봤는데 수능을 50만 명 중에 40%의 학생들이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기사들이 나왔어요.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 그래서 세뇌 문제를 찍었다. 세뇌 문제 찍어버리면요. 80점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학생 40문제 풀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40문제 중에 다 맞을 리가 없어요. 왜냐? 시간 조절이 안 됐다는 건 어디선가 분명히 오류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해결책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정현 국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제가 먼저 전화하지 못해요. 학생들한테 몇 점 맞았냐고. 근데 저한테 들어오는 문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면 대부분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공부했던 학생들이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또는 93점, 지금 저한테 들어온 문자 중에 가장 못 본 학생은 93점이었어요. 그리고 더 못 봤으면 문자 안 보냈겠죠. 근데 대부분 그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런 수능의 형태로 그리고 이렇게 대비를 해서 이건 예측이 분명히 가능한 시험이었어요.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건. 그래서 저희는 이 기본 개념이나 용어 개념이나 분석법 그리고 파트별 정확한 특징 이런 것들은 1, 2학년 수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기초를 다졌고 그리고 6월 발표 난 이후에 킬러 문제 없애겠다고 발표가 난 이후에는 전부 다 선택지를 이렇게 쪼개서 보는 연습 그리고 정확한 용어 개념 이렇게 수업을 했고요. 지금 2학년 어머니들이 가장 긴장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국어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킬러 문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쉬워진 게 절대 아니거든요. 작년보다 등급 컷이 훨씬 더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는 건 내년도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문이 쉬워졌잖아요. 독서 지문이. 그러면 문제까지 쉬워지면 등급을 아예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은 쉽고 문제는 어려워진다는 거. 그러면 상위권 학생들이 그런 문제에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중하위권 학생들은 어쩌나 저쩌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극상위권 학생들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이 애들 속된 말로 낚인다고 하죠. 낚이는 문제가 14문제였어요. 상위권 학생들이. 세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 시험지가 저한테 2시, 1시 요 사이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빨리 프린트해서 풀어봤는데 제가 체크해봤어요. 몇 개 정도 애들이 낚일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12문제였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대비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고 내신이 끝나는 게 보통 12월 20일 정도면 거의 내신이 끝나요. 그럼 학생들은 연말이고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자기 세상 만난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즐기겠다.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즐겼어요. 저는요 물어보고 싶어요. 언제 그렇게 뼈 빠지게 열심히 했는지. 그쵸? 그런데 시험만 끝나면 뭐가 끝난 것처럼 근데 이 학생들을 그렇게 놀릴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이 변화된 상태로 1월 1일을 맞이하는 건 너무 늦어요. 그래서 12월 20 그리고 빨리 끝나는 학교는 12월 10일에도 끝나는 학교들이 있어요. 끝나는 학교 순차적으로 그 학교 학생들만 모아서 내년 수능을 대비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학 개념어 그리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이거부터 시작할 거고요. 학교 끝나는 대로 내신 기말고사 끝나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20일에 끝나는 학교는 21일부터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25일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학원에서 일요일이에요? 월요일이요? 그럼 월요일이면 그날은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특강을 통해서 일단 문학 한번 그리고 독서 한번 이렇게 특강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가 문법이에요. 언매 신청한 학생들은. 그래서 지금 2학년, 1학년 시험 범위에 전부 50% 이상이 문법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강제적으로 문법을 하는 이유가 3학년 돼서 문법을 시작하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신에 그냥 녹여낸 거예요. 특히 운전고 그리고 여기 있는 상위권 학교를 많이 보내는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문법이 1, 2학년 내내 50%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학년은 다 기본이고요. 3학년 내신도. 그렇기 때문에 문법하고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학에서 고전 시가나 현대 시가 파트를 쭉 정리하는 10일에서 15일 특강을 어머니들께 예고해 드렸고요. 학생들 지금 고3이라고 생각해야지 고2 그리고 한번 즐기고 고3 시작하겠다. 그러면 시험 아마 2번 봐야 되는 국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소장님 들어오실 거예요. 고맙습니다.